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노화 속도와 질병이 생길 확률은 호르몬 보유량과 호르몬 저항성이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늙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욱더 괴로운 것은 자신의 달력 나이, 즉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자신의 동년배들보다 더 빨리 늙고 더 많이 아픈 것입니다. 병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속 노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는 가속 노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던 바 가속 노화의 두 가지 축을 염증 노화와 호르몬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노화 관련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죠. 건감소증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노화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염증 노화는 만성염증이 우리 몸의 DNA를 손상시킨다 라는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호르몬 노화는 호르몬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고갈되거나 호르몬이 내 몸에 저항하여 내 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생체 나이가 빨리 늙는다는 거죠. 호르몬을 아끼고 호르몬이 저항하지 않도록 미리 호르몬을 배려하고 호르몬과 잘 타협을 해야 가속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노화에 대해 공부하던 중 세계적인 내분비 전문가 막스 나우도르프 박사의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가족이 생애 주기 동안 잘 챙겨야 할 호르몬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잘 담겨져 있는 호르몬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임신과 출산기부터 시작했어요. 영유아기 때 어떻게 아이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시작하는 기초를 닦을 것인지, 사춘기에는 어떠한 호르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호르몬의 기전들은 어떤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늘어나는 식욕과 체중 조절에 대한 고민을 또 호르몬의 관점에서 풀어낸 것, 장내 미생물들이 또 호르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인기에 또 중요한 호르몬 가지로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성호르몬 감소가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제로 갱년기의 문제들, 그러니까 노년기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호르몬 균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간혹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유익한 생각 촉진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호르몬 노화의 인식을 좀 더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호르몬의 가속 노화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호르몬을 배려하면 호르몬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배려의 첫 번째는 호르몬도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중요한 성장 과제가 있듯이 해당 시기 호르몬도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책에서 그런 목차의 순서를 가지고 있었죠.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 청장년기에는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 중년기에는 인슐린 호르몬과 수면 호르몬, 노년기에는 세로토닌 등의 행복 호르몬과 멜라토닌 등의 항산화 호르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나름대로 그 호르몬들의 목표 과제가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시기에 중증적인 호르몬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해당 시기에 몸과 마음이 보다 건강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이것이 바로 생체 나이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젊으면 생체 나이가 젊고 호르몬이 늙으면 생체 나이가 늙게 됩니다. 나의 생체 나이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이 있죠. 개인차가 큰 호르몬입니다. 20대 이후 10년마다 14.4%씩 감소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의 고갈을 앞당기는 원인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만들어지는 공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결과는 외모로 나타나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한 사람은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노안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두 번째, DHEA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성 피로의 원인으로 코티졸 스틸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티졸 스틸이란 건 뭐냐면요.
DHEA라는 성호르몬, 여타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호르몬이 코티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코티졸을 만드는 쪽으로 다 가게 돼버리면 다른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게 되죠. 근데 이 코티졸은 만족을 몰라요. 코티졸이 끊임없이 이 호르몬 재료를 훔치게 되면, 이 코티졸 스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훔치게 되면 나중에 DHEA로 고갈되게 되고, DHEA가 고갈되니까 코티졸도 고갈이 되겠죠. 자, 코티졸이 받쳐주던 우리 몸의 항상성 시스템이 완전히 셧다운 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로 부신기능의 저하, 부신피로라고 하죠. 부쩍 들어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떨어진 부신기능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데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시간 동안 무조건 수면을 취해다.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넘치는 생각은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게 느끼면 30분만 더 잠을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식도 스트레스예요. 위장의 80%만 채우는 절식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식사법, 3끼 반드시 천천히 출출하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부족도 스트레스입니다.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한테 박사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걷다 보면 잡념이 없어집니다. 하루 7,000보를 걷고 적절히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애주기 호르몬에 대한 학습과 관리는 건강 수명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호르몬을 배려하면 호르몬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호르몬을 낭비하고 혹사하면 호르몬은 우리에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르몬에게 해롭고 괴로운 환경을 자꾸 강요하고 가행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호르몬은 우리에게 저항하고 결국 몸은 내부 반란으로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2가지 호르몬 저항성이 있죠. 먼저 렙틴 저항성입니다. 렙틴 저항성 비만을 만들죠. 렙틴은 포만 호르몬이죠. 렙틴 저항성이라는 것은 포만감을 모르는 뇌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렙틴이 많이 분비되고 지방세포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지방세포가 많아져서 렙틴이 계속 분비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나타난 결과가 바로 렙틴 저항성인데요. 렙틴이 많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고 지방세포가 줄지 않으면 우리 뇌는 렙틴이 보내는 포만감 신호를 거짓으로 판단하여 차단해 버립니다. 포만감에 무덤덤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배부름을 모르는 몸이 되고 더욱더 지방세포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2번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와 만성염증, 에너지 저하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포도당을 거부하는 우리 몸의 세포로 표현할 수 있죠. 탄수화물 집착과 운동 부족으로 만들어낸 혈당 스파이크의 결과이죠. 탄수화물 가식으로 혈당을 혈액 속에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인슐린은 무리하게 그 명목에 다 수용해서 세포 속에 포당을 쌓아서 지방간, 지방근육, 내장 비만을 만들고 이후부터 세포들은 이러한 인슐린의 명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인슐린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이 거부를 이겨내기 위해서 췌장 베타세포는 더 많은 인슐린을 무리하게 만들어내다 췌장 베타세포가 망가지는, 즉 인슐린 공장은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두 저항성은 결국 우리 몸을 비만과 당뇨로 만들고 이 둘은 만성염증과 세포기능 부전을 일으켜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렙틴 저항성을 고치려면 3끼를 천천히 출출하게 먹어야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려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생애주기 호르몬 사용 설명서라는 이 책 역시 일관되게 다음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호르몬이 싫어하는 것은 가행사용,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영양 공급의 결핍, 생체 리듬 파괴로 인한 호르몬 교란,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호르몬이 힘들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야 하죠. 혈당 스파이크, 지방세포의 증가, 무기력, 만성피로, 만성염증 등입니다. 호르몬을 돕는 방법과 환경을 조성해서 호르몬이 평생 동안 우리 몸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 중용과 균형이 중요하죠. 규칙적인 운동과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규칙적이고 체계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배려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우리에게 크게 보답을 할 것입니다. 호르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